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경매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가주택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던 영상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낙찰이 됐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미납이 아니라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가. 이게 왜 불허가 됐을까? 여기가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 게다가 2021년 신축 건물인데 법원에서 불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왜 불허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2021년도 준공 건물이라 건물 상태 정말 양호했습니다. 왕복 4차선 대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출은 정말 잘 되는 건물입니다. 또한 본 건물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매각일이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최초 감정가 19억 6천에서 한 번 유찰된 이번 회차 13억 7,500에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1층은 총 2개 호실,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1층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누수 결로 타일 깨짐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2층은 총 5가구, 1.5룸 4가구,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복도, 벽, 타일, 천정 상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3층도 총 5가구, 1.5룸 4가구,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층과 3층 구조 면적 동일합니다. 3층 상태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4층은 총 4가구, 1.5룸 3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 복도, 벽, 바닥 상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낙차로 딱히 보수할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 천정 상태, 누수 결로 흔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봤습니다. 옥상 바닥 상태, 방수공사 딱히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태 양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봤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입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2023 타경 10504입니다. 근린주택이고요. 임의 경매입니다. 매각일이 2026년 3월 4일 수요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14-13번지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1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유찰된 이번 회차 13억 7천만 원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109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약 18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건이 작년 10월에 나왔었는데 유찰되고 2차 25년 11월 19일에 매각이 됐었습니다. 총 6명이 입찰해서 16억 2천만 원 정도의 매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6일 날 불허가가 났습니다. 불허가. 매각 결정 기일에 불허가. 그래서 이번 2차 다시 재매각인데, 여러분들 이거 왜 불허가 났을까요? 보통 불허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닙니다.
네, 매각 물건 명세서랑 뭐 다른 점이 있다던가 네, 이랬을 경우 불허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 11월 26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임의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이 경매를 중지해달라, 매각 확정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이 경매를 중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단지 개인 회생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이 돼갖고 다시 재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4일에 다시 재경매하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꼭 입찰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편집해서 다시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분석하겠습니다. 본건은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본건의 장점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입니다. 향후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또한 본건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여기 유천시장 주변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류장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대전 유천시장 인근에 트램 정류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에서 여기 트램 정류장까지는 도보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위쪽으로는 서대전역이 있습니다. 서대전역을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본건 같은 경우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천동이 이렇게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재정비 사업이 한창인데 본건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네, 실거래가 분석하겠습니다. 네, 본건이 여기입니다. 맞은편에 실거래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대지가 133평, 연면적이 249평, 2003년식 건물입니다. 이게 20년 9월 9일에 10억에 거래됐습니다. 본건은 2021년식, 18년 정도 차이나는 신축 건물입니다. 이거는 구축, 본건은 신축. 요거에 비해서 본건의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건같이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10억, 최소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 이번 회차 13억 7,500은 아주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위에 하나 보겠습니다. 대지가 146평, 연면적이 198평입니다. 2020년도 건물입니다. 본건과 1년 차이 나는 건물인데 대지는 본건보다 더 큽니다. 근데 연면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게 21년 10월에 16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차 13억 7,500, 이거는 16억 6천. 여기는 보시기에도 대로변이 아닙니다. 네, 본건의 가장 큰 장점은 왕복 4차선 대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죠. 네, 21년 10월에 16억 6천에 실거래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당연히 본 경매 물건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본건이 여긴데 밑에 쪽 하나 보겠습니다. 대지가 110평, 연면적이 164평입니다. 본건이랑 대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연면적이 이게 조금 더 작습니다. 본건 연면적은 188평입니다. 그래서 본건보다 한 24평 정도 더 작은데 이게 15억이네요. 하지만 사용 승인일이 2013년식입니다. 본건은 2021년 신축, 8년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15억입니다. 본건은 이번 회차 13억 7,500. 그래서 본건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본건이 여긴데 여기 위쪽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가 81평, 연면적이 153평입니다. 본건보다 대지랑 연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17년식인데 본건은 2021년 신축입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차이 나는 건물입니다.
이게 12억 8천에 나와 있고요. 본건은 이번 회차 14억 7천5백. 본건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로에 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이번 회차 13억 7천5백은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차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현황도 보겠습니다. 본건은 여기가 이렇게 왕복 4차로고 여기 앞에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1층이 근생 소매점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상가 부분은 노출이 상당히 잘 돼서 향후 임대 시 공실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는 총 10대가 가능합니다. 네, 2층 보겠습니다. 참고로 2층과 3층은 구조 면적 동일합니다. 1.5룸 4가구, 그리고 2룸 1가구, 이렇게 총 5가구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여기가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인데 1호는 지금 2층과 3층은 각각 2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하나 있고요. 방 하나, 그리고 방 둘, 그리고 욕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2룸입니다. 202호, 301호는요. 그리고 202호는 이렇게 입구 들어가게 되면은 거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입니다. 1.5룸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호실들도 다 1.5룸입니다.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4층 보겠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 하나, 그리고 1.5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나와서 현관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방이 있고요. 또 여기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쪽에 욕실이 있고 여기 안방 쪽에 또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2개, 욕실 2개, 투룸처럼 보이지만 위에 자세히 보면 여기 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노다락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락방이 이렇게 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룸 주인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실들은 1.5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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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5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임대 시세 보겠습니다. 본건은 1.5룸과 2룸, 그리고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옆에 하나 보겠습니다. 500에 50에 나와 있네요. 사용 승인일이 2017년입니다. 본건은 2021년 신축.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0에 50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500에 55도 있네요. 2019년식입니다. 본건은 2021년식인데 이게 500에 55. 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1000에 45도 있네요. 2021년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4.73입니다. 상당히 작네요. 본건은 7평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00에 45, 이 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룸 시세 보겠습니다.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옆에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7년식이고 500에 65입니다. 본건이 더 신축입니다. 본건은 2021년식.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0에 65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위에 보겠습니다. 2017년식입니다. 2000에 50입니다. 본건은 21년 신축. 그런데 이거는 4년 정도 더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이건 2000에 50. 네,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제가 수익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에 7억 1,500을 근저당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온 사항들, 뭐 근저당이라든지 임차권, 가압류, 이런 건 다 말소가 됩니다. 네, 임차의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월 26일 이후에 다 전입 확정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 후 인수할 보증금은 전혀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가구 수는 14가구 맞고요.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소매점 2개 호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2층 5가구, 3층 5가구, 4층 5가구, 총 14가구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10대, 승강기는 1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021년 1월 22일입니다. 아직 4년밖에 안 된 거의 신축급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위반사항 없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네,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101호, 102호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1000에 55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1호, 301호는 투룸입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세 조사를 해봤을 때 1000에 65 정도면 충분히 임대가 나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실들은 1.5룸인데 1.5룸은 500에 5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401호는 주인 세대 투룸 플러스 다락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 임대료 100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합계가 보증금 1억 500에 월 임대료 945만 원입니다. 네, 예상 수익률 계산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최저 매각 금액 수준에 맞춰봤습니다. 13억 8천인데 13억 8천에 입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번에 차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500, 월 임대료 945만 원, 대출 80%를 활용했을 때 11억 400만 원, 적용 대출 이율은 4.8%, 연간 임대료 1억 1,340만 원, 연간 대출이자 5,299만 2천 원, 월간 대출이자 441만 6천 원, 연간 임대 수익 6,040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100%일 때 단순 예상 수익률은 8.89% 나오고요.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은 35.33% 나옵니다. 수익률 괜찮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건은 왕복 4차선 대로에 접해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의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21년 준공 건물이라 신축급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신축 선호 현상 때문에 공실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왕복 4차선 대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1층 상가 부분은 광고 및 홍보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1층 상가 부분도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보 5분 이내에 향후 트램 정류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 시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이 본건의 미래 가치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차 입찰을 추천드립니다. 본 경매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입찰가 산정, 그리고 인도 업무까지 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물건 무료 추천 및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경매 물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